제발 아니길 바랬다. 결국 프로가 교체로 들어왔고 또 허공에 슛을 때렸다. 현재 영국의 토트넘 팬들은 프로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다. 손흥민에게 패스를 줘야 할 때에 프로가 욕심을 부리며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한편 스카이 스포츠의 전담맨과 앙리는 경기 직후에도 토트넘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플레이를 칭찬하며 특별한 한마디를 던졌다. 더불어 경기 직후 약간 화가 난 듯한 모습의 키실리성의 포로를 향한 한마디가 해외 축구 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반전녀와 함께 들어가 보자. 두 팀 모두 승리가 절실했다. 하지만 브랜드포드의 간절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영국 BBC 스포츠의 전담 앵커는 이날 경기가 토트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다음과 같이 부각시켰다. 토트넘이 현재 36경기 승점 57로 7위다.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을 위해 6위 브라이튼을 제쳐야 한다. 반면 고위 브랜드포드는 36경기 승점 35로 유럽 대항전 진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올라가려 따라잡으려는 팀의 승부였다. 한편 이날 손흥민은 선발로 출전해 날렵한 움직임으로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다. 특별히 빠른 발을 앞세워 브랜드포드 수비수의 실책을 유도해냈는데 BBC 앵커는 전반 장면부터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벌어지는 특이한 장면을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저기 보세요. 손흥민이 공을 잡으니까 약속이라도 한 듯 브랜드포드 수비수 3명이 손흥민을 둘러싼다. 우선 수비수 숫자에 주목해야 한다. 맨시티, 리버풀 등 EPL 빅클럽이 손흥민의 개인 돌파를 무시했다가 큰 골을 다친 경험이 많다는 것을 브랜드포드 감독이 잘 배운 것이다. 두 번째는 수비하는 방법이다. 손흥민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 왜냐하면 손흥민에게 공간을 내준다는 것은 중거리 슛을 터뜨리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손흥민의 가마차기는 마치 대포알이 터진 듯한 인상을 준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손흥민에게 수비수들이 집중하는 사이에 케인을 비롯한 토트넘 동료들은 여러 찬스를 얻었고 전반 7분 굉장히 이른 시간에 첫 골이 터졌다. 케인이 직접 프리킥을 오른발로 강력하게 차서 골을 넣었다. 사실 이번 프리킥에서 손흥민이 아닌 케인이 크리틱을 차기 위해 공을 잡고 준비하던 순간 영국 커뮤니티에서는 케인이 손흥민 공패 서서 자기가 찼다는 소문이 돌았다. 솔직히 페널티킥은 케인이 잘 차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프리킥은 아니잖아요. 손흥민이 차는 게 골로 연결될 확률이 높은 거 사실 아냐고 영국인이라고 프리킥을 몰아주는 건 같은 영국인으로서 반대합니다. 프리킥을 누가 더 잘 차냐를 기준으로 선수를 선택해야 한다는 강한 의견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케인이 멋진 골을 넣어도 불구하고 세트피스가 잘 짜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더군다나 이러한 전술이었다면 손흥민이 차는 게 더 나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멋진 골은 인정합니다. 케인의 발목 힘으로 이러한 파워슈팅이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손흥민이 케인보다 프리킥으로서 더 어울린다고 믿습니다. 축구를 보고 있는 친구 4명과의 토론에서는 4대1로 손흥민이었어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세트피스였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경기에서는 브랜드포드의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돋보였다. 3분이 채 되지 않아 케인의 첫 득점이 나왔는데 손흥민은 후방에서 케인의 패스를 받아 엄청난 속도로 공을 따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왼발 슛을 날렸지만 상대 골키퍼가 이를 예측하여 앞으로 나와 막아냈습니다. 전반 24분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스킵과 패스를 주고받은 뒤 왼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상대 수비수가 머리로 막아내며 팬들은 실망했습니다. 전반 43분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낮은 크로스를 올렸지만 상대 수비수의 수비로 인해 골문에서 약간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반전에는 토트넘의 기세가 좋았지만
후반전에는 브렌트포드가 승리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축구 분석 매체에서는 손흥민의 평점을 높게 평가하며 그의 움직임을 극찬했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의 플레이는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리즈와의 경기에서 멋진 해트트릭을 펼치길 기원합니다. 한편 이날 패배의 원인으로 주목받은 선수는 데이비스였습니다. 그는 브렌트포드의 음대모에게 연속으로 입구를 먹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히샬리송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팬들의 마음을 불태웠습니다. 데이비스의 수비가 아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음대모에게 첫 골을 내준 것도 박스 안에서 코너 라인 쪽으로 몰아가는 수비를 해야 했는데 슈팅을 쏠 공간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은 애초에 스루 패스가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온 뒤 우리는 실점한 만큼 골을 다시 넣을 기회가 여럿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 많이 아쉬운 것은 포로가 지난 몇 경기 동안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슛 하나가 중요한 순간에 허공으로 공을 날려버리는 상황 말이죠. 손흥민에게 패스를 할 수도 있었고 케인에게 패스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손흥민 전에만 들어서면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슛을 쏴서 우리 동료들의 힘을 빼놓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손흥민이 손흥민 전에 있을 때 패스를 정확히 해서 어시스트 기록을 올리는 편이 개인 기록으로나 팀의 승리를 위해서나 모두에게 이로울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러한 히셀리성의 가감없는 화법에 영국인들은 몹시 환호했습니다. 딱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이걸 히샬리송이 대신해주네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히샬리송 인터뷰 보니까 왠지 손흥민을 향한 애정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히샬리송은 오늘 경기에서 헤더로 2골을 터뜨릴 수 있었지만 엄청 아쉬웠습니다. 브랜드포드 수비와 키퍼가 신들린 날이었습니다. 축구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긴 했지만 슛 쏘지 말라고 나고 외쳤습니다. 제가 그런 것만은 아니죠. 한편 경기 직후 라이언 넬슨 감독 대행은 이날 경기 결과로 인해 손흥민과 케인의 이적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 아니냐는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국 B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여름 이적 시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마지막 한 경기를 앞두고 있지만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너무 먼 곳을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나서야 모든 논의들이 이뤄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의 현실만 직시할 것입니다. 라며 다가오는 리즈전에서의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흥민과 케인의 이적 여부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말로 축구 팬들에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먼저 추측은 추측일 뿐입니다.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얘기가 오가는 것 또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20년, 30년, 40년 후에도 토트넘은 여전히 이곳에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나조차도 토트넘 내부에서 오가고 있는 선수들의 다양한 이적 소식에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확실히 이적을 완료한 걸 보든지 아니면 매체들이 전하는 소식에서 힌트를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나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유로파 진출마저 불투명해진 토트넘 그리고 그런 토트넘의 손흥민이 잔류를 해야 하는지 혹은 이적을 하게 될 것인지 유럽의 다양한 매체들이 새로운 이적 소식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적 시장의 소식들을 가장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개인적인 바람으로 손흥민이 수비가 탄탄하고 좋은 미드필더들이 있는 팀으로 이적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반전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